자, 3월 기속 기타 소득 지급 내역이다. 자료를 참조하여 기타 소득자 등록 및 자료 입력하시오. 자, 소득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처리할 것. 지금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강연이죠. 그리고 기타 소득이니까 뭐 강연료 등으로 잡으면 되고, 지급도 3월 기속인데 3월 달이네요. 그리고 내국인이면 특이한 사항은 없겠다. 그죠? 60% 경비가 잡히게 되겠네요. 자, 그럼 원천징수에서 기타 소득자 등록으로 가고, 이제 코드 번호 101번 최국민이고 거주자고, 우리 다른 소득들 등록하는 거는 이 소득 구분만 잘하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거의 다 도와주죠. 자, 그리고 내국인이고 본인 실명이고 개인이고, 더 이상 특별한 정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쓰고, 주민등록번호 있었네. 그리고 이제 창 닫고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지급을 3월 16일 날 했고 최국민이고 귀속도 3월 달 거 맞고 500만 원이다. 여기에서 만약에 시험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게 언급이 나오면서, 지금 컴퓨터는 자동으로 추정 경비율 60%라는 걸 이것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을 넣어주는데, 실제 지출한 경비가 이야기 나오면서 300보다 크다면 그 금액으로 수정해 주셔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퇴직 전 그 직무발면 보상금이면 근로소득이라서 500만 원 비과세를 하는데, 퇴직 후 직무발면 보상금은 우리 비과세 그 기타 소득으로 비과세인데, 여기선 비과세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세율 20%를 부과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급 총액에서 500만 원을 빼고 쓰셔야 돼요. 근데 혹시 이론에 나올까봐 직무발면 보상금은 500만 원이 비과세인 거지 필요경비는 없어요. 그래서 500만 원 뺀 나머지에서 바로 20%가 붙을 거기 때문에 빼고 쓰셔야지 여기 금액이 나오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기타 소득자 등록은 이렇게만 하면 끝났고, 다음 3번에 퇴직 소득자가 있죠. 자, 다음 자료는 2020년 9월 30일 퇴사한 영업부 체유람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등록 내용 수정 및 퇴직 소득 자료를 입력하고 퇴직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시오. 자, 그럼 사원 등록 수정하라는 거 보니까 퇴사일자를 써야 되나 보네요. 자, 그럼 퇴직자 할 때는 주의할 부분이 퇴사일자하고 퇴직금 지급한 날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럼 그 날짜 쓰실 때만 체크를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으로 가서, 자, 최유람 씨에 대해서 먼저 퇴사 요널일에 2020년 9월 30일이 퇴사일자고, 자, 그리고 퇴직 소득 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퇴직금 지급을 우리 지금 10월 달에 했죠. 그럼 10월 달이고 근로자고 최유람이고 퇴직한 거고 자발적 퇴직이고, 퇴사일자는 우리가 9월 30일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기속에 대해서도 기속을 우리 9월 달로 바꿔줘야 되고, 용수일자는 2020년 10월 10일이고 이 날짜도 2020년 10월 10일로 나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과세퇴직급여가 7,430만 원이다. 그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써주면 뭐 더 이상 필요한 정보는 없네요. 지금 제가 여기서 손댄 게 10월 달이라고 쓰고, 그리고 근로자다, 다음 퇴직이다, 귀속이 9월이다,
영수일자 10월 10일 그리고 여기에 지급일을 10월 10일로 맞춰준 거예요. 그죠? 그것만 지금 문제 있는 내용인 건데 빠뜨리지 말고 체크해서 얘네들만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지 귀속하고 영수일자하고 영수일자라는 것 우리가 퇴직금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하면서 그 돈 받은 날인 거예요. 한마디로 지급이라고 동일하게 되겠죠. 영수일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하라 그러면 얘 열기만 하면 돼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있죠. 얘 지급 10월 달에 한 거였죠. 10월 달 하면 얘 나오고 얘는 사실 안 열어도 시험에 영향을 안 줄 거예요. 저장되는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얘까지 끝이 났어요. 자, 우리 이제 회사 바꾸고 회사를 아이프스 전자 주식회사로 바꾸고 자, 우리 법인세 문제가 5개 있는데 5개를 다 풀어보고 같이 풀어볼까요? 한 문제 푸시고 풀어볼까요? 5개 다 풀고 알겠어요. 그럼 뭐 5개 있는 거 뭐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 대손 충당금 외화 생관원가 소득금의 조정한 개표네요. 자, 이거 먼저 여러분 풀어보시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찍더라도 직접 그냥 먼저 어떤 값이라도 넣어 보세요. 먼저 자, 그럼 먼저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네요. 오랜만에 봤다. 그죠? 손익계산상 수익금액이라는 건 매출액이란 표현이고 뭐 수익금액 있고 업종 코드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볼 거고 직수출도 조정 후 면세 수익금액은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죠. 조정 수익금액에서. 그리고 임대료 수입에는 간주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조정 후에서 할 거고 매출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업상 증여도 조정 후에서 할 거고 그러면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에서는 불러오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 가서 첫 번째 제품 매출이 있고 다음 상품 매출 금액이고 일치하죠. 자, 그리고 임대료 수입 1억 2천. 자, 여기선 조정사항 없었으니까 이대로 저장하면 끝나고 다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불러오기 하면 방금 얘네들 다 불러와줬고 업종 코드만 쓰면 되겠네요. 일단 경비율 번호는 끝났는데 직수출에 5천만 원이 여기에 제품 매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5천만 원 빼면 23억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을 수출로 보내주고 다음 차액 검토로 와서 뭐 면세수익금 들어와 있잖아. 들어와 있는 거라 그랬죠. 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표현 썼었죠. 이 글자 있는 거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거슬리게 문제에 적혀 있을 거라고. 그죠? 여기 들어와 있는 금액하고 조정 후 수익 금액에도 면세 매출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는 면세는 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면세 수익 금액 포함시킨 값하고 둘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임대료 수입의 감주 임대료. 자, 얘가 420만 원이고 얘 안 들어가 있으니까 더해주면 되고 그리고 사업상 증여로 시가 800만 원이 있으면 끝나네요. 이번 문제는 기억만 하셨으면 무난하게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다음은 대손 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단 세무상 유리한 방향으로 세무 조정을 한다. 자, 그럼 먼저 자료 보면 충당금 변동 내역이 있고 기말에 설정한 거 올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300 보이네요. 자, 그리고 대손 발생 내역이 9월 10일 날 단기 대손 처리한 300만 원은 채무자 파산 종결에 따른 회수 불가능액으로 확인된 채권 외상 매출금이다. 9월 10일 거니까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한 게 확실하네요. 문제에서. 다음 단기 중 소멸시 완성된 외상 매출금이 600만 원 있고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하기로 한다. 얘는 회계 처리 안 해서 강제 신고 조정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내역인데 정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 이거 보면 일단 냄새 하나 맡아야 되는 게 대손 실종률이 없다라는 게 보이죠. 실종률 계산하라는 거고 단기말 외상 매출금 장부가액이고 그리고 우리 한도 초과한 금액이 500만 원 있네요. 자, 그럼 정보 파악했으니까 먼저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가서 이제 우리가 대손 처리한 건 9월 10일자 하나밖에 없어요. 대손 사유가 파산 그리고 금액은 300만 원. 대손 충당금하고 처리했는데 전부 다 시인하겠네요. 자, 다음 채권 잔액에서는 자, 외상 매출금만 있고 11억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소멸시효 완성된 거 강제 신고 조정할 거 600만 원 하고 빼고 이것 때문에 저는 안 까먹게 항상 여기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서 600만 원을 미리 조정을 해뒀었죠. 자, 그럼 이제 채권 잔액 정리 끝났으니까 대손 충당금 조정으로 와서 실종률 볼 건데 자, 그럼 지금 정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에서 우리가 뭐 부인했던 정보가 없으니까 대손 부인했던 게 없으니까 단기 대손금 시인액이 얼마죠? 900만 원이죠. 세법이 대손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300만 원하고 지금 소멸시 완성된 거하고 세법이 생각하는 대손 시인액은 900만 원이죠. 이해가셨죠? 이거에 정기말 채권 잔액 줬으니까 21억이고 100 곱하기 100 하면 0.42%니까 1%에 모자라네요. 그죠? 900만 원 그리고 정기말 채권 잔액 부인한 거 없으니까 이 금액으로 나누고 퍼센테이지로 하려고 곱하기 100 넣은 거예요. 그러면 0.428% 나오니까 어떻게든 1%가 안 돼요. 그러면 1% 그대로 가면 되겠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1% 그대로 갈 거고 자,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이 2,500만 원이고 단기 계상액이 800만 원이고 충당금 부인액이 500만 원 있어요. 그럼 기초 잔액에 단기 대손금 상계액 빼면 2,200만 원이 되고 제가 이 금액하고 이 금액 마이너스로 돼 있으면 여기 잘 썼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임명은 끝났고 정기 한도초가 추인해 주는 거와 올해 한도초가 난 거 부인해 주는 거 두 개만 하면 되겠네요. 조정 등록 가서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초가 난 거 유보 발생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초가 난 거 유보 감소 자, 이렇게 세 개가 조정이 들어와 있으면 자, 이번 거 끝이네요.
다음 3번 볼게요. 당 회사는 제11기 3월 30일에 제품을 US 달러 3천의 외상으로 매출하고 제12기 말 현재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제12기 외화자산 등 평가자손익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알프스전자는 기말 현재 매매 기준일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회사는 매년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 기말 평가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정기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실시하였다. 자, 그럼 지금 이건 세법에서는 그냥 기말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우리 옛날부터 하기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정기에도 세무조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는 매년 평가 안 한대요.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우리가 서식에 써주는 게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내용을 쓴다라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정기 조정했던 걸 생각해서 더 발생한 건지 아니면 추인하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기 조정한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외상 매출한 거니까 뭐 자산이겠죠. 얘는 미국이고 외화 금액은 3,000달러고, 자, 여기는 세법상 장부 금액이니까 세법은 정기 말에 평가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1,300원으로 평가하겠죠. 그리고 단기는 1,200원으로 평가해서 우리는 지금 외화환산 손실을 30만 원이다라고 세법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게. 자, 얘가 우리가 정기 세무 조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 회계 장부에는 이 1,100원이 적혀 있겠죠. 1,100원이. 그러면 정기에 우리 세법은 그 1달러당 200원씩 200원에 3,000달러면 60만 원만큼 우리는 너 이만큼 외환산 이익이야라고 해서 입금 산입 외화 뭐 외상 매출금이다. 금액 60만 원 유복 발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뒀을 거라는 거예요. 전개. 그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지금 현재는 회사 장부에 있는 것보다 100원이 올라 있는 상태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회사 장부는 아직 회계 처리 기말 평가 한 번도 안 했으면 1,100원으로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세법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100원의 차이가 나 있겠죠. 그럼 30만 원 이익 차이만 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세법이 생각하는 건 30 내린 게 맞는데 이 30은 올해 단기에는 송금 산입해서 외화 외상 매출금을 30만 원 있는 거는 그래서 유보 감소로 추인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지금 얘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만큼 내린 거예요. 그럼 이 지점이 달러당 1,100원일 때고 지금 이 지점이 달러당 전기 말에 1,300원일 때 올린 거고 지금 현재 지점이 달러당 1,2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올릴 때에는 우리가 플러스 200원을 해줬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장부에는 이 1,100원으로만 쭉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추인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기 거. 그래서 전기에 60만 원 가산 조정해 뒀던 거에서 30만 원 추인해야 되니까
다들 잘하시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유보 발생이라고 돼 있으면 안 되고 추인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정하면 이 좋은 애를 써도 되고 어차피 유보 감소 차감전이 유보 감소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금액은 회사는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쓸 필요 없겠죠. 그럼 차감 조정 30만 원은 한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다음은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상 세금과 공가로 비용 계상된 자료이다. 관련 세무조정을 하고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반드시 모든 내용을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 입력하고 송금불산입 표시를 하시오. 자, 이 가로 때문에 특이한 애가 하나 있었죠. 먼저 손익계산서의 세금과 공가는 취득세인데 토지취득세 정말 지겹도록 많이 받죠. 자, 얘는 안 되고 얘는 송금불산입이고 세금계산서 불분명 매입세 이건 세금계산서 불분명한 건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벌금 성격 가산세는 송금 인정 안 해주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접대하는 데에 접대 관련 매입세 공제 받지 말래. 그래서 접대비라고 처리했던 세금과 공가로 처리했던 비용을 인정해줘야 되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이 이거는 매입세 공제 안 하겠다라고 그냥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간주 임대료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이 그 임대료 받았으니까 10% 가지고 오래. 그 세금과 공가 처리한 거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없고 또 제조원가 명세서에 회비가 300만 원인데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회비로서 특별합의 100만 원이 포함됐대요. 자, 세금과 공과금으로 보려고 그러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우리 업무하고 관련 있는 이런 뜻인 거고 일반 회비가 세금과 공과라 그랬죠. 특별회비는 우리 기부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럼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걸 기부금 보내서 기부금 한도를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내용을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세금과 공과금 비용으로는 안 볼 거예요. 그럼 송금불산입이고 기부에 관련해서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해서 기속자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기타 사유 유출 처리할 거예요. 다음 지체상금은 이자 성격이니까 문제 없고 폐수 배출 부담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했고 납부 지체에 따른 연체료 연체료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조정할 게 4개가 생겼네요. 자, 그럼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먼저 얘 중에서는 300이 아니죠. 얘는 표시만 하라 그러면 얘는 200만 인정해 줘야 되죠. 그런 거 표시까지 하라고는 안 적혀 있으니까 조정만 잡으면 될 건데 얘는 200만 인정할 거고 100만 원은 송금불산입 할 거죠. 그렇다면 저라면 이렇게 쓰겠어요. 200원 인정하고 100만 원만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어떻게든 이 부분을 써줘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정 등록 가서 자, 일단 토지 취득세가 650만 원이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불분명 200만 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타 사유 유출인데 이 생각 하셔도 돼요.
세금 계산서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증빙을 제대로 못 갖춘 거죠. 모든 증빙 입증의 책임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도 문제가 없어요. 계산서네. 여기도 불문명 적어놨네. 자, 다음 폐수 배출 부담금이 1,000만 원이고, 그리고 특별 회비 100만 원, 기타 사회 이주. 이렇게 하면 4개 다 들어왔네요. 그렇죠? 자, 다음 5번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를 완성하시오. 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 자, 접대비 한도 초과한 거,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처리하면 되고, 국고보조금은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을 지원받고 자본조정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이 국고보조금은 상환 의무 없고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럼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입금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금 산입할 건데 얘를 자본조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소득 처분을 기타라고 처리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정기오류 수정이익이 있는데 정기 법인세 과다 납부로 환급받은 금액이 400만 원 포함되어 있으며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법인세 관련은 납부할 때 송금물산입, 돌아오면 입금물산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했죠. 그래서 얘는 입금물산입 차감조정에서 기타로 처분해 줘야 되겠네요. 기억나시죠? 그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납부할 때 송금 인정, 송금 산입이니까 돌아와도 입금 인정하는 거고, 법인세는 납부할 때 송금 불산입, 그럼 돌아오면 입금 불산입으로 할 거다. 근데 두 개 다 우리 보유세든 소득에 관련된 세금이든 환급 가산금은 전부 다 둘 다 입금 불산입이다. 그럼 입금 불산입에는 소득 처분이 유보하고 기타밖에 없어요. 이건 유보의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전부 다 기타로 처분할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가서 첫 번째 접대비 한도 초과한 거 2,8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국고보조금 없네, 직접 써야 되겠네요. 국고보조금 300만 원, 기타 자본조정 처리했으니까 입금산입, 국고보조금, 기타다. 그리고 입금불산입으로 정기 오류 수정이익 400만 원, 기타. 입금불산입이다, 송금산입이다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죠. 뭐? 왜 300이라 썼지 내가? 3천만 원이에요. 내가 글자 잘못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